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브랜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주 개봉작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개봉작들이 지난주나 뭐 지지난주만큼 그렇게 막 임팩트 있는 작품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가 그나마 기대작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상영관은 공조2 인터내셔널이 다 먹고 있고요. 지금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 같은 경우에 해외에 선개봉을 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뭔가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것과 그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높은 관객수를 동원하는 케이스가 잘 없죠. 뭐 있긴 있지만 잘 없죠.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해외에서 먼저 개봉을 하고 한 시간텀을 좀 두고 국내에 개봉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미 막 유출본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서 불법 다운로드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미리 그냥 다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상영관을 많이 확보하기를 좀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극장 입장에서도.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내일 예매를 하려고 좀 봤는데 상영관 수를 많이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도. 그나마 개봉 당일인 수요일은 그래도 상영관이 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상영관 수가 팍팍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해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들 불법 다운로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의 기본 정보는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는데 오늘 내일 개봉하니까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고 가시죠. 일단 원작 각본 캐릭터 디자인이 토리야마 아키라가 직접 참여를 해서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일본에는 6월 달에 이미 개봉을 했고요. 북미에도 8월에 이미 개봉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3개월 텀을 두고 국내 개봉을 하는 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는 이미 불법 파일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보실 분들은 좀 보신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영 시간은 99분, 1시간 40분입니다. 그냥 실사 영화 같은 것들에 비해서는 좀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화가 되게 좋아요. 액션 연출이 끝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봉했던 어떤 영화들보다도 액션 연출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풀 3D 애니메이션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두 다 3D로 작업했다기보다는 3D CG 위에다가 2D 작업을 더 씌워서 만든 하이브리드 CG 애니메이션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이 덕분에 배경이면 배경, 캐릭터면 캐릭터, 뭔가 좀 더 현실감 있게 살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풀 3D로 가도요, 좀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드래곤볼 팬들은 2D에 좀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3D로 확 건너뛰어도 약간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첫 시도인데,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 개봉한 다른 나라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좀 작업하신 분들은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서사는 피콜로와 소노반의 서사가 되겠고, 부가적인 캐릭터로 팡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슈퍼 시리즈가 시작되면서는
손오공 베지터 콤비가 주로 활약을 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좀 예외적으로 손오반 피콜로 콤비가 이제 활약을 하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 메인 빌런이 얘들인 것 같아요. 지금 감마 1호, 감마 2호라고 불리는 얘들이 메인 빌런인 것 같고요. 메인 예고편에 봐도 이 두 캐릭터와의 액션씬이 메인 예고편의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얘들과 뚜까뚜까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쪽으로 내려가면은 그쵸. 성공적이었다. 극장판에 포커스가 된 손오공과 베지터가 아닌 손오반과 피콜로라는 점에서 신선한 스토리 라인이 구축된 것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다. 3D 수준이 마치 작화로 만든 것 같고 내용도 좋다며 호평을 받았다. 풀 3D 애니메이션이라 배경이 아름답다라는 평가도 많이 보인다라고 대체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고요. 그 흥행면을 보면 일본에서는 그 흥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드래곤볼 극장판의 전작에 비해서는 약간 좀 그 흥행 속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는 그 지난번 제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에서도 다뤘었던 블리트레인을 꺾고 박스오피스 1위를 꿰차면서 흥행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흥행 중이고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모두 흥행 중입니다. 그만큼 해외 반응은 뜨거운데 국내에서는 이게 개봉 타이밍 이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상영관 확보 자체가 많이 못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도 상영관 확보를 많이 하면은 다양한 시간대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일방 상영관이 잘 없어요. 지금 개봉을 해도 이게 4DX로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CGV 같은 경우는 대부분 4DX 상영밖에 안 하고 있고 일방 상영관에서 보려면은 메가박스 정도는 가줘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지금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잖아요. 슈퍼가 연속해서 2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에 슈퍼가 연달아 들어갔는데 토리야마가 드래곤볼 슈퍼에 슈퍼가 들어간다는 걸 까먹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다. 그래서 다른 관계자들은 일부러 그런 줄 알았는지 지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 토리야마 선생님이 제목을 이렇게 지은 데는 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굳이 태클을 걸지 않았다. 그래서 최종 제목이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리야마 선생님이 최초에 의도했던 거는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가 이제 의도했던 건데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인해서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즈로 이제 개봉을 하게 되었다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명의 번역가라는 요 밀실 추리 스릴러 영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이브즈 오브 아웃이랑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밀실 추리 스릴러다 보니까 이게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영화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별로 뭐 기대작이 아닌가? 좀 별로인 영화인가? 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뭐 그래도 설정 자체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책이 있고 그거를 이제 9명의 번역가가 각기 다른 언어로 이제 번역을 시작을 하는데 번역을 의뢰해서 가봤더니 갑자기 밀실에 가둬놓고 소지품도 막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면서 이제 번역을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압박감을 좀 느끼는 가운데서 그 번역본이 일부 유출이 돼가지고 막 돈을 요구하고 뭐 이런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제 누가 과연 유출시켰을까 이런 범인을 막 찾고 막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후기를 찾아보니까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어설프고 뭐 반전이 좀 예상이 되고 이런 얘기도 있고 과거에 뭐 아가사 크리스티나 이런 그 추리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옛날 분들이시잖아요.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근데 현대에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작품을 찾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뭐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택없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좀 많이 갈리는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한 거는, 일단 개봉관이 많이 없어요. 제가 아까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즈도 개봉 확보를 많이 못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없어요. 얘도 많이 없고 그러면은 뭐가 다 먹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조2가 다 먹고 있습니다. 개봉관은 다 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드리스 엘바 그 형님이 나오시는 비스트라는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비스트라는 이 동명의 작품이 워낙 많아가지고 검색할 때 조금 애를 먹었는데요. 처음에 요 포스터만 딱 봤을 때, 썸네일만 딱 봤을 때, 이 비스트는 정말 말 그대로 은유적인 표현이고, 뭔가 그 짐승과 같은
사람들? 약간 좀 이런 상남자들? 뭐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비스트가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예고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근데 이드리스 엘바 형님이 좀 다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형님이라면은 뭐 저런 괴물 같은 사자와도 이제 그 맞다이 너무 일본말이 너무 비속어인가요? 이제 맞짱을 떠가지고 맞짱이나 맞다이나 어쨌든 해가지고 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포스의 형님이긴 한데 뭔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것 같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딱히 뭐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는 작품은 아니라서요. 이걸 제가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작품도 뭐 개봉을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스트까지 이번 주 개봉작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번 주 개봉작 이야기만 해도 거의 뭐 한 40분 정도는 시간이 지나요. 근데 그 이번 주는 딱히 막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개봉작이 없어요. 좀 씁쓸하지만 그죠? 그리고 이게 한동안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 그 말인 즉슨 뭐냐? 지금 상영관 독점하고 있는 공조2의 상영관 독점 기간이 더 늘어날 거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당분간 개봉할 만한 대작이 없다는 거는 당분간 공조2 인터내셔널의 어떤 그 상영관 독점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개봉 6일차인가 7일차인가 300만 돌파를 했죠. 제가 알기로 손익분기점이 350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300만을 돌파를 했고 아마 이 기세면은 1000만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공조2 관련 기사가 여기 있네요. 공조2 이제 국장가를 싹쓸이했다. 추석 기간 동안 누적 관객 300만을 돌파했다. 350만인데 벌써 300만 돌파했죠. 이 정도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마쳤으니까요. 지난 방송에 이어서 뭘 봤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넷플릭스에 수리남이 공개가 됐죠. 6부작으로 공개가 됐고요. 제가 윤종빈 감독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작 소식이 들릴 때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윤종빈, 하정우 그리고 황정민 조합. 못 참죠. 이거는 그냥 6부작이니까 하루에 2개씩 해서 3일 동안 나눠서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만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6부작을 다 봤고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고요. 요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요.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와이프한테 여보 나 수리남 다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이거 당신이 좋아할 만한 범죄물이니까 한번 봐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그래 뭐 한 편 정도는 보고 자지 뭐 라고 하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새서 이걸 다 봤더라고요. 와이프가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다면서 이렇게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만든 작품이니까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리남이 흥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설마 넷플릭스 한국 감독 참교육 중인가 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해서 화들짝 놀라서 봤더니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넷플릭스가 그 산정한 제작비가 있잖아요. 그 제작비가 넘어갔을 때, 초과했을 때 얄짤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종빈 감독 인터뷰에서 그 6부작인 드라마 수리남은 138회차에 완성을 해야 했다. 그래서 리허설도 없이 촬영한 날도 많았는데 황정민, 하정우 같은 배우들의 영향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공작 같은 영화도 100회차에 찍었는데 이거는 138회차에 찍었어야 됐다라는 얘기예요. 공작 재생시간 한 2시간 남짓 되려나요? 근데 6부작이면은 최소 6시간이면은 단순 계산만 해도 최소한 3배? 3배 정도의 이제 시간은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시간에 쫓겨서 제작비의 압박 때문에 제작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넷플릭스가 많이 쪼고 있다. 지우학 같은 경우도 물론 전에 이제 공개가 됐었던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글로벌 히트를 쳤는데 그 넷플릭스는 이 지우학 때문에 수천억 원을 벌었지만 제작사는 3억 원밖에 못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감독이 조연들의 플롯들까지 살리고 싶어서 제작비를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만큼 감독한테 감나라 배나라 간섭은 안 하는 걸로 유명한 넷플릭스지만 제작비가 초과했을 때의 어떤 페널티는 좀 가혹하게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입니다. 네, 좀 약간 양면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조금 씁쓸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어쩌겠어요. 쩐주가 넷플릭스인데 좀 이런 제작 환경에 대한 어떤 제약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로 씁쓸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화 바탕의 넷플릭스 수리남은 현실과 어떻게 다를까라는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수리남에 나오는 글로벌한 이 마약 사범은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이제 만든 거고요. 2009년에 마약왕 조 아무개 씨 검거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있죠. 근데 이 실명이 이미 기사로 다 공개가 됐는데 굳이 이 조 씨라고 이렇게 그 좀 익명을 쓴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 해보시면은 바로 뭐 수리남 실화 뭐 이런 걸로 구글링 해보시면은 바로바로 실명 다 나오니까요. 그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 뭐 자료들도 많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남이 글로벌 8위 공개 이틀 만에 글로벌 8위를 하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건데 잘 만든 작품이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이 수리남 현지에서는 좀 불쾌하다라는 반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드라마일 뿐인데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뭐 해외에서 제목을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그거를 제작을 했는데 그 안에서 막 완전 막 범죄의 군상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조금 그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그런 작품이 나오면은 조금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좀 약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이 수리남 현지인들의 이런 반응은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내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범죄가 만연한 걸로 그린 것도 아니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할 말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그렇게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공조2는요 지금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봉 첫날 조조로 보고 이제 출근을 했고 조조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영관을 대부분 다 공조2가 먹고 있기 때문에 시간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조조로 보고 출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범죄 액션 코미디에 명절 연휴 특수 버프를 받고 한동안 경쟁할 만한 대작도 없고 상영관 빵빵하게 밀어주고 흥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어줍지 않게 교훈을 주려 한다거나 무리수를 두지 않고 팝콘 무비라는 본인의 포지션에 충실을 해준 덕분에 2시간 동안 재밌게 봤습니다. 라고 제가 후기를 썼고요. 정말 그냥 개연성이라든지 작품성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 인물들, 그냥 캐릭터들, 코미디 요소들, 뭐 액션 요소들 이런 거 그냥 보다 보면은 그냥 2시간 후딱 가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JK 필름에서 제작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할 요소들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요. 내일 11시에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되는 공조2 인터내셔널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요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명절을 맞아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극장 가서 가족분들과 함께 이 공조2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어쨌든 뭐 가족들과 함께 보기에는 크게 뭐 실망한 작품은 아니니까요. 무난무난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죠. 디즈니에서 신작을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거 공개한 무대가 뭐였냐? D23이라는 무대였고요. 이 D23은 2009년에 처음 창립되었던 디즈니의 공식 팬클럽의 명칭인 동시에 엑스포인 D23 엑스포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이 D23 엑스포에서 신작들이 대거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디즈니 신작 끝이었겠지만 디즈니가 인수한 회사들이 한둘입니까? 마블, 루카스필름, 픽사 뭐 등등 엄청 많은 곳에서 이제 신작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D23의 의미는요, 디즈니의 D를 따왔고,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창립 연도인 1923년에서 23을 따와서 D23이라고 이제 네이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D23 엑스포에서 공개한 작품들이 뭐냐? 자, 지금 2022년이죠? 요때 공개한 건데 제가 대충 스크롤만 한번 해볼게요. 자, 스크롤만 해도 지금 공개된 작품들이 스크롤이 끝이 안 납니다. 이만큼 많은 작품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발표한 신작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인지 월드, 위시, 주토피아 플러스, 이와주라는 4가지 작품이 있는데요. 이게 그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제작된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스트레인지 월드를 보면요. 되게 분위기부터 뭔가 약간 판타지스럽죠. 판타지스럽고 2022년 11월, 이제 2달 뒤죠. 11월에 공개하는 것을, 북미에 공개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전체 관람가입니다. 전체 관람가고, 자, 환상의 생물들이 있는 위험한 미지의 세계 깊숙한 곳으로 여정을 떠난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예고편 봤을 때 확 땡겼거든요. 야, 이거 진짜 재밌겠다. 이거 극장에서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 땡겼는데, 너무 영상미가 화려하고, 여기 나오는 크리처들도 되게 상상력을 많이 발휘했다는 생각이 들죠. 되게 디즈니다운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스트레인지 월드가 11월 달에 개봉 예정이고 예고편을 봤을 때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작품이라서 한번 꼭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공개된 정보가 많이 없는 작품들도 있고 이 많은 작품들을 다 다루려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위시라는 게 공개가 됐는데요. 요거는 아마 요 사파만 공개가 됐어요. 요 사파만 공개가 됐고 딱 요 타이틀이랑 요 사파만 딱 공개가 된 거라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요 귀여운 양 캐릭터도 나오고 예쁜 여자 캐릭터도 나오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개봉일은 내년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주토피아 플러스는요, 기존에 주토피아 너무너무 많이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 이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리즈물로, 6부작 시리즈물로 아마 제작이 될 거고요. 그쵸,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로 공개 예정인 주토피아 의 TV 시리즈다라고 돼 있고 11월 9일부터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타이틀은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공개가 됐는데 주토피아에서 사랑받았던 어떤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특히 요 나무늘보 캐릭터는 저희 애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요 주토피아를 보고 나서 항상 나무늘보 놀이를 저랑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애가 뭔가 물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도망가고 제가 나무늘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고귀소 하면서 되게 천천히 따라가야 돼요. 네, 그런 놀이를 주토피아를 본 이후로 하고 있다. 어쨌든 요 6부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컷이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아마도 그 한 회차에 요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G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를 패러디한 캐릭터였죠. 요 G의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그려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주는 이거 약간 한국 요즘 신조어 줄임말 같기도 한데 놀랍게도 한국어는 아니고요. 이와즈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23년에 이제 개봉 예정이고요. 제목 이와즈는 나이지리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르바어로 이제 미래를 뜻한다라고 하네요. 자, 딱 요 정도 요 스틸컷이랑 요 이미지만 공개가 됐는데 사이버펑크스럽기도 하고 그죠? 여기 이미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 따라서 미래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런 생명체들 같은 거 보면은 단순 미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좀 SF 판타지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영화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TV 시리즈구나. TV 시리즈로 공개가 될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에 픽사에서도 4가지 작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엘리멘탈이라고 하는데 포스터가 공개가 됐고 사파 2개가 딱 공개가 됐는데 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약간 그 픽사 애니메이션 시작하기 전에 단편 틀어주잖아요. 거기에 나왔나? 근데 기억에는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얘들을 어디서 봤었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생긴 게 저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애들 닮아서 조금 비슷하게 느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죠? 어쨌든 요런 캐릭터들이 나오고요. 약간 남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물이고 여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불인데 내용이 물, 불, 땅, 공기가 함께 어울려 사는 곳에서 불 같은 젊은 여성이 물 흐르는 듯한 남성을 만나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근원적인 사실을 알아가는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고 23년 6월 16일에 개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굿다이노를 제작했던 감독님이 한다고 하는데 이 굿다이노를 제가 보지는 못했
못했지만 실망하신 분들이 아마도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굿다이노 감독님이 맡으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 아직까지 공개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망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엘리오라는 작품이 또 공개가 됐어요. 요거는 24년 봄에 개봉 예정이고요. 장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네요. 엘리오라는 소년이 은하계로 이동한 뒤에 은하계의 지구 대표로 오해받는 이야기를 그린다라고 되어 있고, 요 사파 하나 딱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는 24년도가 돼야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윈 오어 루스, 가제라고 하는데 요것도 공개가 된 게 요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 두 개가 공개가 됐고, 사파 요 두 개가 공개가 됐고, 중학교 소프트볼 팀이 대회를 앞둔 주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각 에피소드는 서로 다른 인물이 가진 각자의 관점에서 그려진다고 한다라네요. 이제 컨셉 아트랑 이미지가 딱 있는데 뭔가 좀 훈훈한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 픽처스에서도 많은 작품들을 발표를 했는데, 요 피노키오는 이미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가 됐죠. 극장 개봉 안 하고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가 됐는데, 뭔가 포레스트 검프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톰 행크스가 출연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요. 보신 분들의 실관람평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원작에 충실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아우 너무 최악이었어요, 도저히 못 볼 정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냥 그랬어요, 이런 반응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고 아이랑 같이 보려고 좀 아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 중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터팬과 웬디라고 해서 피터팬 이야기의 실사화 작품이 제작 중입니다. 그런데 피터팬 이야기를 다룬 실사화 중에 여러분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 게 뭐죠? 후크라는 작품이죠. 후크라는 작품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요 피터팬과 웬디라는 작품이 이제 또 실사화가 되어서 2023년에 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되는 점들이 있어요. 피터팬은 뭔가 아이들의 밝은 모험? 이런 것들을 좀 그리면서 조금 밝은 분위기를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레버넌트 같은 영화가 될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레버넌트가 맞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그 레버넌트가 맞고요. 이 피터팬에서 갑자기 레버넌트를 언급한다? 생각보다 많이 어두운 작품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웬디의 어떤 캐릭터성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웬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피터팬과 동등하게 취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웬디는 스스로 싸우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안다고 한다. 라고 했는데, 원작에서 웬디는 좀 후크 선장한테 납치 당하는 그런 역할로 많이 이제 나오기는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실사화되는 곳에서는 이제 스스로 싸우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캐릭터로 그려질 거고, 요즘 디즈니에서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 캐스팅. 인종적으로 다양한 배우들이 캐스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벌써부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자연스럽게 캐스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흑인 요정이 나온다든가, 나중에 또 뒤에 얘기할 거지만 흑인 인어공주가 뜬금포로 튀어나온다든가, 약간 이런 좀 미스캐스팅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많은 걱정을 이제 사고 있죠.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인종들을 캐스팅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억지로 다양한 인종들을 끼워 넣으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런 우려 속에서 피터팬 실사화 작품이 제작 중이고요. 백설공주도 방금 말씀드린 어떤 다양한 인종 캐스팅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제 백설공주긴 한데 공식 명칭은 스노우 화이트로 제작 중이고요. 백설공주 역할에 레이첼 저글러가 캐스팅이 됐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으신 분이고요. 왜 캐스팅을 했는지는 알겠어요.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영화 자체는 똥입니다.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똥입니다. 똥인데 이 여자 주인공의 노래 실력과 음색 톤 하나는 아, 이래서 디즈니에서 캐스팅을 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노래도 잘하고 음색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귀로만 들었을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왜 캐스팅을 했는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다른 작품도 아니고요. 백설공주잖아요. 백설공주. 백설공주의 이름의 근원이 뭡니까? 스노우 화이트. 눈처럼 하얀 애라는 뜻인데 여기에 유색인종을 캐스팅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 캐스팅인가? 좋아요. 뭐 유색인종 캐스팅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작품, 새로운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어서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원작 설정이 있는 작품에 이 설정까지 파괴를 해가면서 이렇게 유색인종을 캐스팅을 했나? 이거는 진짜 좀 의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왕비 역의 갤가도시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울한테 물어보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더 예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거울이 백설공주님이 더 아름답습니다라고 얘기하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이제 할 만큼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캐스팅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일곱 남장이 역시도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연상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그 PC를 주입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백설공주 역할에 유색인종을 캐스팅을 시켜놓고는 왜 난장이 설정은 그대로 가져가요? 이런 반론이 제기도 되고 있고요. 이 개봉도 하기 전에 지금 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많은 태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금 걱정이 되는 작품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무파사가 개봉을 합니다. 이 라이온킹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 무파사 맞고요. 이것도 라이온킹과 마찬가지로 3D 실사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고요. 이것도 조금 걱정인 게 라이온킹 실사화가 개봉을 했을 때 그 3D 기술의 진1보다 야 이거는 진짜 실사랑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진짜 지리는 기술력을 보여줬죠. 그런데 흥행에는 참패를 했습니다. 그 사자나 이런 동물 캐릭터들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재현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흥행 참패를 했을까요? 이 라이온킹 2D 원작을 보면은 이 캐릭터들이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다라는 게 정말 실제 동물과 똑같이 그려내서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캐릭터화를 시키면서 그런 표정이라든가 그 제스처 그 액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표정, 다양한 액션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실사화를 실제 동물과 비슷하게 구현을 하면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어떤 애니메이션적인 느낌을 빼버리고 실사화적인 느낌을 가져갔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어서 어색하지 않았던 어떤 그 익살스러운 표정이나 과장된 액션들, 표정들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좀 원활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진짜 같다라는 느낌은 받지만 캐릭터의 감정이라든지 극이 흘러감에 있어서 좀 몰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흥행에는 참패한 것 같은데 이게 비슷한 방식으로 실사화가 된다고 하니까요. 뭐 물론 지금은 이 타이틀밖에 공개된 게 없기는 하지만 뭐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블에서 지금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13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진작에 뭐 예고편 같은 것들 다 공개가 됐고요. 11월에 실제 개봉을 앞두고 있죠. 실제 블랙팬서 배우가 이제 병으로 사망하기도 했고,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할 예정이라서 야, 이 새로운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갈까라는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언하트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공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 아이언맨의 정신적 후계자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 아이언하트의 캐스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 삼는 우려 섞인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이 역대급으로 사랑받은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의 정신적인 후계자라고 보이는 캐릭터를 만들 거면은 좀 더 공을 들이지 않았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원작이 그렇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원작부터가 뭐 이런 캐릭터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예고편이 공개가 되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흑인 여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더 좋은 배우들도 많은데 흑인 여성 중에서도 더 좋은 배우들이 많은데 왜 굳이
저런 배우를 캐스팅을 했을까라는 많은 의구심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뚜껑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 하트가 또 공개 예정인데요. 요거는 23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이언 하트라는 캐릭터의 드라마 시리즈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가 될 것 같고, 컨셉이 과학과 마법의 대결이라는 루머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또 신규 캐릭터들과 기존 캐릭터들이 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공개되면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6부작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앤트맨과 와스프 퀀터매니아에서 이제 그 정복자 캉이 이제 빌런으로 등장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양자역학 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존에 쌓아왔던 떡밥들이 여기서 풀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어두운 분위기로 제작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기존의 앤트맨 시리즈는 조금 유쾌한 분위기에서 제작이 됐는데 이번 작품은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라는 작품이 공개가 됐는데요. 요거는 뭐 전작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최초로 제작이 되는 건데요. 할로윈 시즌에 맞춰서 공개가 될 것 같고요. 뭐 후에 블레이드나 맨싱 같은 작품과 연계될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요. 요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인베이전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요거는 그 예고편도 같이 공개가 됐죠. 예고편은 굳이 여기서 틀지는 않겠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아무래도 닉 퓨리를 필두로 해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드라마 시리즈로 알고 있어요. 야, 근데 진짜 제가 그 페이지 1부터 꾸준히 다 챙겨보고 있어서 다행이지. 이거 진짜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좀 엄두가 안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머워즈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것도 드라마 시리즈고요. 요거는 워머신이 주연입니다. 워머신이 주연이고 아까 앞서 소개드렸던 시크릿 인베이전이랑 조금 연계되는 시리즈일 것 같기도 합니다. 로키도 시즌2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로키도 그 멀티버스의 개념을 시즌1에서 잘 설명을 해줬죠. 거의 뭐 멀티버스 개념 설명해주다가 시즌1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시즌2도 6부작으로 제작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버스 사가 전체에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이 멀티버스 사가를 이해하려면은 안 볼 수가 없는 작품일 것 같긴 한데 킹받네요. 대체 뭐 몇 개를 챙겨보라는 건지. 그리고 판타스틱 4도 이 로고가 공개가 됐고요. 이 판타스틱 4가 실사화가 되면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어떻게 나올지 많이 우려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요게 한국에서는 판타스틱 4에 대한 인기를 많이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해외에서는 정말 사랑받는 시리즈고요. 그리고 이번 앞서 개봉했었던 그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판타스틱 4의 캐릭터 중 한 명이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완전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좀 그 기대감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게 어떻게 공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시리즈 에코도 공개가 됐습니다. 요 에코 같은 경우는요, 저기 호크아이에서 나왔던 캐릭터고, 그 농인 캐릭터예요. 듣지 못하는 캐릭터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캐릭터인데, 그 다리 하나도 의족이죠. 그런 장애를 가진 캐릭터가 이제 어떻게 활약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크아이의 스피노프 시리즈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데어데블 본 어게인이라고 요 타이틀이 공개가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은 넷플릭스에서 시작되었던 마블 시리즈 데어데블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시즌 1 한정입니다. 2, 3 빼고요. 시즌 1은 정말 재밌게 봤고, 거기에서 제가 사랑하는 캐릭터들이 그대로 출연을 합니다. 배우까지 그대로 해서요. 실제 그 찰리 콕스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맨에서도 잠깐 얼굴을 드러냈었고, 이번에 그 쉬헐크에도 나올 예정이고요. 빈센트 도너프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 호크아이의 그 후반부에 조금 그 얼굴을 드러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 많이 궁금한데요. 공교롭게도 그 넷플릭스에서 제작되었던 데어데블과는 상관없이 그냥 캐릭터만 가지고 다시 리부트가 되는 시리즈라고 하니까요. 요거는 제가 진짜 한번
그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이렇게 소프트 리부트가 되면요, 제시카 존스나 퍼니셔나 뭐 이런 다른 캐릭터들도 다시 나올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뉴 월드 오더도 공개가 됐고요. 기존의 팔콘이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이름을 이어받게 되었고, 그 팔콘의 역할은 요 분입니다. 호아킨 토레스가 2대 팔콘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요 분, 기억나시나요? 얼굴? 팔콘의 윈터 솔저에서 팔콘의 조력자로 나오는 캐릭터죠. 요 양반이 팔콘의 이제 후계자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 요 작품에서 어떻게 그려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썬더볼츠가 또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캐릭터들이 나오는지만 공개가 됐어요. 요거 하나가 딱 공개가 됐는데, 기존에 다 나왔던 애들입니다. 드라마 시리즈나 영화에서 다 나왔던 애들이고, 요분 팔콘의 윈터 솔저에도 나왔고, 그 블랙 위도우에도 나온 분이죠. 아무래도 요분이 이제 그 썬더볼츠를 다 이제 집합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고스트, 이분은 그 앤트맨 시리즈에 나왔었죠. 그 어떤 물질에 노출돼가지고 몸을 숨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요 고스트가 나오고요. 레드 가디언은 그 블랙 위도우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 엘레나 벨로파, 거의 뭐 2대 블랙 위도우로 봐도 무방할 만큼 요것도 이제 블랙 위도우에 나왔었고, 윈터 솔저, 진짜 많은 곳에서 많은 매력을 뿜어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윈터 솔저가 2대 캡틴이 됐어야 됐어요. 근데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윈터 솔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US 에이전트, 이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있는 뜬금없는 이 양반은 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팔콘 앤 윈터 솔저에 보시면은 어떤 양반인지 나오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마스터, 이 양반도 블랙 위도우에 나오는 양반이죠. 빌런으로 나오는 양반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 양반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은데, 무슨 짓을 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마블스는 캡틴 마블의 이제 후속작이고요. 자, 캐스팅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 있습니다. 박서준 캐스팅이 보이시죠? 네, 한국 배우 그 박서준 맞고요. 박서준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미즈 마블이 나오는데, 미즈 마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보신 분들, 미즈 마블 마지막 회에 캡틴 마블이 잠깐 나오죠. 그래서 그거랑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보기 전에는 미즈 마블 드라마 시리즈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챙겨봐야 될 게 몇 개냐. 자, 이렇게 마블 스튜디오 작품을 쭉 훑어봤고요. 그 다음은 루카스 필름에서 내놓은 것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루카스 필름은 이제 주로 스타워즈 시리즈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다 스타워즈 시리즈예요. 안도르는 제가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로그원의 스피노프 시리즈고요. 예고편도 여러 번 틀어드렸고요. 로그원이 잘 만들어진 스타워즈 시리즈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 안도르 자도 이제 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시즌 1, 2 모두 12부작, 총 24부작으로 제작이 됐고요. 북미에는 9월 21일에 공개가 되는데, 늘 그렇듯이 국내에는 좀 늦은 타이밍에 몇 개월 정도 뒤에 공개가 될 것 같다. 이게 아마 더빙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가? 하여튼 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워즈 배드배치라는 3D 애니메이션이 또 공개 예정이니까요. 이것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드배치가, 이 양반들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 양반들 그 팀 이름을 이제 배드배치라고 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배드배치가 그 스타워즈 애니메이션 클론 전쟁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테일즈 오브 제다이라고 해서 이것도 제작 중이라고 하고, 자, 스타워즈의 프리퀄 시대의 제다이를 보여주는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소카라는 것도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스타워즈 시리즈고요. 만달로리안의 스피노프 시리즈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만달로리안을 통해서 스타워즈에 입문을 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이거의 스피노프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게다가 주연이요, 아소카 타노. 이 아소카 타노라고 하면은 누군지 모를 분도 계실 텐데, 요분입니다. 요분. 그 스타워즈 시리즈, 그 클론 전쟁부터 쭉 나오면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죠. 그래서 저는 만달로리안으로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실사 캐릭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환호를 했다고 해요. 기존에 좀 사랑받고 있던 캐릭터라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작들을 본 게 없어서 그냥 저런 캐릭터가 있군 하고 넘어갔는데, 되게 중요한 캐릭터였더라고요. 아기 때부터 성장 과정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정주행을 하신다면은.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워즈 스켈레톤 크루라는 작품도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야, 대체 이 스타워즈로 얼마나 뽕을 뽑아먹을.
심산인지 그 신공화국 시대를 배경으로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달로리안 시즌 3가 제작 중이고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 중이기는 한데 북오브 보바펫이 조금 실패를 해가지고 이 만달로리안 시즌 3는 잘 만들어주기만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윌로우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제작 중인데 요거는 저기 루카스 필름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스타워즈랑은 관계가 없는 시리즈고요. 1988년에 개봉한 영화 윌로우의 후속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로우에 나오는 그 신참 마법사가 여기서는 뭐 대마법사 같은 캐릭터로 나온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판타지물인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스튜디오도 디즈니가 먹었죠. 여기서 3가지 작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5를 공개를 했고 해리슨 포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인디아나 존스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기존 팬들은 이제 전작의 반응이 되게 안 좋았죠. 근데 해리슨 포드가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아바타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아바타도 20세기 스튜디오 작품이기 때문에 디즈니를 통해서 배급이 될 예정이고요. 이것도 올해 최대 기대작 중에 하나죠.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좀 많은 작품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산타클로스 요것도 이제 시리즈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셔널 트레저 엣지 오브 히스토리도 이제 내셔널 트레저의 후속작으로 등장을 하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없는 내셔널 트레저가 무슨 내셔널 트레저냐라고 하면서 뭐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예고편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예고편도 공개가 됐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재 소녀 두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재 소년 두기의 후속작이 맞습니다. 이 성별이 체인지가 된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요. 굳이 원작 캐릭터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성별을 바꿀 이유가 있나 싶기는 해요. 그냥 비슷한 컨셉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이 소녀의 이름을 두기로 가져갈 필요가 있나? 소년인 원작이 있는데? 그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굳이 왜 이런 그 전작의 명성을 좀 등에 업고 가려고 하나? 뭐 싶기도 한데, 요것도 예고편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D23에서 공개가 됐던 작품들을 한번 다 둘러봤고요. 제일 중요한 인어공주를 보고 이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캐리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이 인어공주의 예고편이 공개가 되자마자 좋아요, 싫어요의 비율이요. 싫어요가 좋아요의 4배에 달할 만큼 강한 비난을 받고 있고, 그 외국인 형님들이 영어로 조롱을 많이 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고편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재생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D23에서 공개된 작품들을 쭉 한번 훑어봤고요. 자, 자세한 예고편 같은 것들은 제 메일링 서비스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메일리라는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나이트 시네마 찾으시면은 메일로 구독이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소개해드릴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 요 예고편 공개된 거랑 해외 트위터 반응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주로 호평입니다. 그리고 그 블론드, 마릴린 먼로의 전기를 다룬 블론드의 로튼 토마토 초기 평가가 공개가 됐는데 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좀 너무 과잉이다. 모든 면에서 너무 과잉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화 뉴스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진행했던 내용은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같은 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